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시죠? 송재경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간 이 주가 수익률이라고 할까요? 네, 성적표 좀 볼 텐데 우리가 1등 했습니까? 사실상 1등입니다. 물론 우리 위에 다른 다른 카라카치 이런 데들이 한두 군데 있는데 거기는 워낙 작은 의미 없는 굳이 표현하면 작은 데라서 주요국들 중에서는 한 달간 우리가 오래간만에 압도적인 1등. 압도적이에요? 예. 그럼 볼까요? 네.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일단 오랜만에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갖고 갖고 왔는데 자산별로 보면은 확실히 시장은 리스크 온이었다. 그러니까 리스크 위험 선호적인 시장이어서 원유가 가장 많이 유가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주식,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와 주식이 동시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는 위험 선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미국 국채는 떨어져서 이제 금리가 올랐다는 의미고, 달러 지수는 여전히 이제 약세 한 달간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금은 이 상황에서도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역시 이게 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좀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 내에서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달 동안 13.7%.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미국 달러 기준으로 환산돼 있는 ETF로 본 거라서 우리나라가 한 8%, 9%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에 환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좀 집중하기 시작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그 소위 언급들이 주요 외신들에서 확실하게 좀 많이 나온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고,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엄청 싼데 그 엄청 싼 이유가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해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전후로 해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뭔가 한국 시장이 좀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당선 이후에는 허니문랜딩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 한 달간의 주가 수익률이 단연 1등이라고 13.7%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환율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가 한때는 1,400원대 뉴노멀, 1,500원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급격하게 좀 내려와서 이 부분도 시장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좀 짚어주세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슈인데,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여야 주가가 좋은지, 주가가 강세라서 원화가 좋은 건지, 원인과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두 개는 같이 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한 달간 주요국의 환율 변화율 보면은 우리 원화가 또 압도적으로 달러 대비 강세였다. 보면 거의 2.6% 해서 연초 대비로는 거의 8% 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대만 달러가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1.1% 강세긴 했는데, 달러 지수하고 비슷하게 달러 지수는 약세를 갔죠. 근데 이제 한 연초 대비로 놓고 보면 대만 달러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강세로 갔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보시면은 확실히 소위 신흥국들의 통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신흥국 통화에 대한 강세가 의미가 있는 것은, 달러가 약세가 오면서 신흥국 통화 강세는 기본적으로 신흥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같이 주식시장이 큰 데는 그러니까 신흥국 주식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또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상당히 되게 좋은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동시에 나타난다 측면에서 올해 잘하면 하반기에는 10월 달에 아마 여행 수요 많으실 텐데 환전을 좀 뒤로 미루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좀 실용적인 방안으로 좀 생각을 해주신다면,
뭐 그런 것도 낫지 않을까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달러 약세 때문에 원화가 강세된다. 물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원화가 좀 가치가 더 낮아졌던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되돌림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평가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든지 이제 그 증시에 되게 중요한 그 기본적인 뭐랄까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 속담 네. 뭐 이런 거에 보면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회사가 되게 좋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이 그냥 계속 팔면 아무리 그 펀더멘탈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는 빠지게 돼 있죠. 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누군가가 계속 사면 주가가 오릅니다. 네. 결국 그래서 수요 공급이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건데 최근 들어서는 확실하게 지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미국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이 확실히 커진 건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엄청 들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난 15년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왔으니까 압도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이제 미국이 주식이 계속 갈까에 대한 두려움, 너무 많이 들고 있어라는 불안감,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제가 지난주에 899조 이번 새로운 감세안 안에 소위 외국인이 주식 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익 보거나 채권 들고 있는데 이자를 많이 받아가면 거기서 세금 많이 떼어갈 수도 있어. 뭐 이런 것까지 걱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내가 미국 주식을 계속 들고 가도 돼?라는 걱정들 때문에 글로벌 주식에서의 그 비중에서 보면 최근 5년간의 평균적으로 들고 있던 거에 대해서 많이 들고 있냐, 그 오버웨이트라고 하죠. 비중 확대를 하고 있느냐, 덜 들고 있느냐, 비중 축소라고 보면 확실히 보면 미국은 1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많이 들고 있는 거를 서서히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미국의 기본적인 그 벤치마크라는 비중 대비 많이 들고 있긴 하지만 그 많이 듦의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뭔가 줄면 그 돈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중국이 엄청나게 비중 축소가 돼 있다가 이제는 거의 중간권까지 거의 다 왔고 유럽은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일본도 사실 이제 비중 축소가 좀 줄고 있고요. 신흥국은 안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를 포함해서 이제 돌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흐름 자체는 미국에 대한 비중이 서서히 줄여서 그 몫이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만 특별히 더 올라간다라기 보기는 어렵고 이 흐름 자체는 우리가 더 눈에 띄어 보이게 하는 좋은 흐름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미국장이 워낙에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올라온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사실 뭐 안전자산이라는 미국 뭐 평가 속에서 강세장이 몇 년째 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관세로 흔들리긴 했지만 거의 다 회복을 한 수준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사실 어떻게 봐야 될까? 회복 탄력으로 보자면 미국에 대한 믿음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 그러니까 현재 오버웨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줄긴 하지만 그렇죠. 여전히 많이 들고 있죠. 그렇죠. 미국은 잘 돼야 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V자 회복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경제가 현재까지 발표된 숫자를 보면은 아직은 나쁘지 않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 트럼프가 우리가 타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러니까 트럼프가 겁먹고 물러선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관세를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투자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V자 반등을 했는데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 강세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한 20%가 넘어서는 수익률. 저점 대비 20%가 넘어서는 그런 장을 강세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것을 장기 강세장 보통 하면 이것이 몇 년씩 지속되는 거 매년 평균적으로 20%를 넘어서는 이걸 장기 강세장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미국의 장기 강세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보면 2022년도 한 10월경 언제인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미국이 연준이 글로벌리 다 그 물가와의 전쟁 금리를 엄청 인상할 때 그 시점에 2022년 1월부터 내리꽂았죠 사실은.
10월 말까지 엄청 내려올 때 그때를 바닥으로 해서 지금 3년 차 지금 강세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년 차를 놓고 보시면 그러니까 평균적인 과거 평균적인 강세장보다 2023년도는 조금 낮았지만 작년은 2년 차 평균 대비해서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상당히 강한 강세장을 2년째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거의 장기 강세장 안에서 평균적으로 한 8년에서 한 12년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3년 차가 되고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붉은색 선인데 네. 늘 어느 그 장기 강세장에서도 3년 차 되면 지지부진하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연초 대비 연말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저긴 보통 변동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놓고 보면 평균적인 3년차 강세장보다 조금 셌다가 더 심하게 빠졌다가 이제 한 평균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미국에 대해서 적어도 연말까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특히 미국 서학개미 분들이 너무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상황은 분명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강세장이라 볼 수 있지만 2022년을 빼고 나면 이건 여전히 사실은 상당히 긴 강세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엄청나게 이제 다시 밸류에이션직으로 S&P 500의 선행 PER이 한 22배 정도 되면서 전 고점 수준까지 다 와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의 관세 흐름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이익을 충분히 성장을 낼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이 분명 있어야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올해 3년차 징크스와 맞물려서 하반기 시장에 대해 미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통계적인 수치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3년 차 되면은 평균적으로도 좀 1, 2년 차에 비해서는 뭐 징크스라는 표현도 있지만 좀 낮지만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관세로 인해서 워낙에 불확실성이 좀 큰데 딱 평균 정도 올라와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지난주 후반에 발표된 고용보고서가 괜찮았습니다. 뭐 완전히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견조하게 가고 있다. 예상치 대비 잘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그 랠리를 일으킬 수 그렇죠. 있었죠. 거기다 플러스 거기에 나쁘지 않다라는 거 하나에다가 더한 게 뭐였냐면 미중 그 소위 이제 협상을 다시 한다. 맞는다. 그래서 네. 오늘 제네바 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간만에 금요일날 랠리를 보였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원래 예상은 5월달 신규 일자리 비농업 고용 이것이 12만 6천 예상했는데 13만 9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되게 높았죠. 그러면서 랠리를 보였는데 이것이 사실은 딱 그거 발표되고 나면 우리가 다 잊어먹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미국이 슬금슬금 이 숫자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이 통계 발표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되는데 미국의 이 워낙 큰 땅덩어리다 보니까 최초에 이제 지금 같으면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그 전달 신규 일자리 수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처음에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달에 걸쳐서 그 다음 달 그 첫 번째 금요일 돼서 직전달, 그러니까 이번이면 이제 그 7월 달 초에 6월 달 걸 발표하겠죠. 그러면서 최초에 발표된 이 5월 달 수치를 한번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직전 2개월치 앞선 것들을 좀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도 네.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더 모아서 한 번 더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소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는 건데 이걸 두 번에 걸쳐서 결국 처음 발표되고 한 달 후, 2달 후 가야지 최종 확정은 2달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5월 달 수치는 8월 달, 9월 초에 가야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7월, 8월에 가야 확정이 되는 거네. 결론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현재 숫자가 진짜 숫자가 아니라는 거게 문제인데. 또 수정이 될 거다. 근데 문제는 올라가면 좋은데 내려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거를 제가 히스토리를 갖고 왔는데 1, 2월 달 최종, 그러니까 최초 예상은 시장이 예상한 거 최종은 2달 후에 확정된 숫자입니다. 근데 보면은 수정이 보면 다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죠. 최초에 발표된 거에 대해서 최종되면 숫자가 점점점 내려오는데 3월과 4월 숫자를 보면은 상당히 큽니다. 보면은 3월 숫자는 최초에 발표된 거에서 2달 후에는 반토막이 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럼 원래 3월 달에도 이것 때문에 주가가 꽤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예상보다 66%나 많이 나왔어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예상보다는 덜 나왔더라. 지금 예상이 137로 표시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초 발표된 게 228이었는데 2달 뒤 수정된 걸 보니까 108. 예상보다 더 안 나왔었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엄청 줄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흐름이 지금 연초에 계속 지금 패턴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금요일 날 봤던 숫자가 과연 찐이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머스크가 일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 뭐냐면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 소위 통계를 구하는 소위 비용을 일부 줄였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면서 통계의 오류, 변동성 이게 되게 커졌는데 이전에 비해서 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설문 뭐 이런 게 잘 안 될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뭐 했습니까? 도지를 하면서 그 미국의 대표적으로 손쉽게 깎을 수 있는 인건비를 엄청 줄였어요. 설문 다 이거 사람들이 할 거잖아요. 사람들 인건비를 확 줄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부정확해진 통계 수치가 더 부정확해지는 이런 상황인 가운데서 이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는데 하필이면 변동성이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미국의 고용이 괜찮다 하는데 실제로 숫자는 지나놓고 보면 괜찮지 않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의미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보수적인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2달 후, 지금 우리가 본 게 5월 달이잖아요. 6, 7, 8로 가면 7, 8월 달에는 평균적으로 일자리 수를 6만 대까지 낮춰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봤던 건 사실은 10만 대야. 네. 15, 20만이 아니라 10만 대가 적정한 거고 이거는 7월, 8월 나가면 거의 반토막 날 거야. 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고용이 보이는 것만큼 찐이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내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밤 우리 입장에서 수요일 밤에 발표되죠. 미국의 물가가 이제는 드디어 테이크오프. 이게 테이크오프 하면 좋은 건데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이륙하면서 여행 가는 기분이 나는데 물가는 테이크오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6, 7, 8월로 가면서 물가가 계단식으로 계속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우리가 걱정하던 고용은 둔화되고 물가를 오르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셔널리한 그러한 상황이 다시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보수적인 분들은 연준이 9월 달 금리 인하가 아니라 연내에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들까지 나온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미국의 숫자들이 그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인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용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정되는 게 좀 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에서도 직전 2개월치 9만 5천 명이 하향 수정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시장에선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잘 나왔다.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게 언젠가는 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대표님.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네. 중요하냐면 왜 고용을 보겠습니까? 네. 고용은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저소득층, 중산층까지는 이미 지금 소위 연체율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게 여기에서 다 발현된 건 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미국의 소비가 또 왜 중요하냐? 기업 이익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시차를 두고 뒤에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돼 갖고 현재 이 고용 수치가 당장은 눈에 띄어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소비에 영향을 줄 거고 그 소비는 결국은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연계돼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것을 주의 있게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일단 지표만으로 보면 아직은 탄탄하니까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 여전히 좀 안 보이는 거죠, 상황이? 맞습니다. 사실은 고용이 저렇게 둔화되면 금리를 낮추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둘 다 나쁜 거잖아요. 고용이 낮아지는 것도 나쁘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나쁜데 그러면 연준은 뭐부터 잡느냐? 항상 이제까지 1970년대의 그런 악몽이 있기 때문에 물가를 먼저 잡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쇼크가 올 때 틀리더라도 물가를 먼저 잡아놔야 그 다음에 금리를 낮춰서 고용을 높이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경험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선 취할 수 있는 환경이 미국의 지금 관세 때문에 나타날 물가 상승에 대한 것을 충분히 관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용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 제롬 파월이 의장으로 있는 연준 FOMC에서는 물가 우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연 1%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아이러니한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그러면은 지표가 잘 나와야 관세로 인해서 지표가 무너지지 않는 걸 보여줘야 사실은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표가 좀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연준은 금리를 또 내릴 것 같아서 이게 상당히 좀 뭐랄까요 어디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연준이 금리를 그러니까 예방적 금리가 아니라 그때 되면은 사실은 그 대응적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 금리 인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썩 좋지 않을 확률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이긴 하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또 지금 그 글로벌 장기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30년물이 올라가는데 올해 앞서서도 지금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경매, 국채 경매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12일 날입니다. 12일 날 목요일 날 30년물 금리가 그 국채 발행이 있거든요. 네. 한 220억 달러 정도 있을 텐데 지금 그 일본 지난주에 일본 40년물도 좀 되게 약세였잖아요. 이번 주 지금 상당히 유일하게 지금 그 2년, 10년 금리가 연초 대비 사실은 조금 내려와 있는데 30년물만 지금 엄청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 위로 튀게 한다면 이건 좀 시장에 확실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수요일, 목요일 CPI, 미국의 CPI 목요일 날 발표될 그 30년물 경매 수요 이것도 꼭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물가 지표와 30년물 수요 그에 따른 금리 이 부분 좀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